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안광석 기자입니다. 오늘 좀 특별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SK 리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출시 2주년을 맞은 리츠인데요. SK그룹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리츠로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기존의 주주분들 그리고 새로 관심 갖게 되신 투자자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SK 리츠에서 오신 신도철 대표님과 이상윤 팀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과 팀장님 두 분 이렇게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본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리츠 제가 이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2021년 9월에 상장을 했고 당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무려 5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리츠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일단 상장 두 돌을 맞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1년 9월 주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상장 리츠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두 개 자산, 즉 분당의 SK 유타워 그리고 종로타워를 추가 편입하였고 지금 SK 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편입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소회를 말하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내에 생소했었던 복합 스폰서 리츠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단순했던 대한민국 리츠 시장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은 생각이고요. 최근 삼성, 한화, 신세계, LG 등 리츠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였거나 출사표를 던지신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째는 기존 담보 차입 위주의 단순했었던 리츠 회사의 파이낸싱 틀에 저희는 무보증 회사채, 전환사채, 전자당해사채 등 일반 기업들의 파이낸싱 기법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리츠 업계 파이낸싱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상장 두 돌을 맞이한 이제 대표님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이 리츠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아직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리츠 또한 리츠라는 이제 투자 상품의 이제 일종인데 이 리츠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리츠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리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는 보이지만 좀 짧게 특징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츠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기구다라고 좀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묶어두지 않고 투자자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수천억 규모의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도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고 통상 임대료와 매각 차익을 포함해서 한 5에서 7% 내외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리츠라는 상품이 부동산에 좀 조각 투자,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의 이제 투자처이고 5에서 7% 정도 이제 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주식이면서도 부동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리츠 자산의 특성이다 보니까 뭐 일단 높은 배당률이 좀 이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은행 예적금이라든지 뭐 특판 적금이라든지 이런 고금리 상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리츠에 좀 경쟁하는 상품, 대체제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금이 대체제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특히 리츠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투자자분들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익금이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예금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 금리가 좀 상승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츠 투자 수요가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이 많이 관측되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사실 은행들 광고를 보다 보면 뭐 저마다 고금리 상품을 너무 경쟁하듯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뭐 리츠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전망 아니면 금리 흐름이 향후 리츠의 뭔가 투자 매력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리에 대한 향후 예측은 이미 시장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문적인 분석과 예상을 많이 내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V자 반등을 예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혹자는 당분간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 리츠를 자산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하를 현재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전제 하에서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금리 인하 좀 빠르게 된다면 확실히 SK 리츠를 포함한 리츠 투자처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인 이제 수익률을 이제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만 벌써 상장된 리츠가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리츠는 이제 뭐 은행 예금과도 경쟁하는 관계지만 다른 리츠와도 좀 경쟁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리츠와 대비 SK 리츠의 좀 특장점이라든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나요?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주로 이제 스폰서 리츠가 시장에 없었을 때는 스폰서 리츠로서의 특장점을 많이 말씀드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리츠 본연의 얘기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SK 리츠는 트리플렛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관리비, 보험료, 제재 공과금 및 캐펙스 비용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따라서 향후 리츠 이익의 변동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 임차인이 장기 책임 임차를 하는 그런 안정성을 일단 두 번째 특징으로 들고 싶습니다. SK 리츠는 SK 주요 계열사들이 마스터 리스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도 공실률이 0이고요. 장기적으로도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된 임대료 상승 구조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물가도 급격히 올랐는데요. SK 리츠는 물가 상승률에 매년 임대료가 직접 연동되어 인상되는 방식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그런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 하락 및 공실 확대 등의 뉴스가 자주 보도되곤 하는데요. SK 리츠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 세계에 있는 차별화된 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트리플 넷 리스 구조,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을 빌린 쪽이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재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우량 임차인, 뭐 SK 그룹 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워낙 SK 그룹 계열사들이 다 우량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 책임 임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뭔가 인플레이션마저도 회지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아무래도 SK 리츠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SK 그룹이 이제 뒤에 있다는 게 되게 강점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이제 소식을 제가 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수처리 센터죠.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폐수들을 수처리해서 정화시키는 이런 센터를 이제 편입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여태까지 SK 리츠가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뭐 주유소 부지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서울 특히 핵심 요지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좀 뭔가 피부에 와닿는 자산을 인수하셨는데, 이번에 인수하신 이 수처리 센터라는 건 뭐 일반인들이 보통 반도체 공장에 직접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처리 센터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처리 센터는 하이닉스의 본사이자 핵심 거점인 이천 캠퍼스 내에 소재하는 자산입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사용되는 모든 수자원은 환경부의 엄격한 수질관리 기준 이상으로 정화해서 방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자산은 법정 필수 자산입니다. 해당 자산은 단순한 폐수 처리장이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초순수물을 고도의 정화 기술을 통해서 재사용까지 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류되는 수질 자체도 매우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의 재사용까지 하고 있어서 매도자 측인 하이닉스 측에서는 매우 자부심이 강한 자산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수처리 센터, 사실 이제 SK 리츠 입장에서는 그래도 투자 자산이니까 어쨌든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제 높은 수익률로 임대를 해줘야만 이제 이 SK 리츠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요. 그럼 구체적인 SK 리츠의 이런 수처리 센터 인수 과정,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편입하는 수처리 센터는 총 5개 동, 연면적 44,000평 규모이고요. 매매 대금은 약 1조 1,200억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으로는 매매 대금 대비해서 임대료율은 약 6.4% 정도
투자업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보증금 규모를 고려한 캡레이트는 약 7.3% 수준에 달하는 우량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주 기준의 배당률도 한 12% 중반대까지 기대 가능한 자산이고요. 임대 기간은 기본 10년이고요. 임차인 옵션으로 1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매우 장기간의 계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천시 내에서 수처리 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쟁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수처리센터 인수에 대한 조건들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또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이제 SK 리츠 종목 토론방을 한번 살짝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상증자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SK 리츠가 SK 그룹의 스폰서 리츠이기도 하고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자산 센터를 이제 인수를 하시게 되는데, 너무 SK 하이닉스 요즘 적자, D램,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요즘 나온 거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처리 센터를 인수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노를 하시는 이제 주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해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종토방에서 이제 그런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근본 수처리 센터 편입은 하이닉스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고요. SK 리츠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딜입니다. 즉 SK 리츠 주주분들에게 밸류를 드리기 위해서 편입하는 것이고요. 사실 수처리 센터 외에도 여러 후보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을지로의 SK T타워, 그다음에 판교 플래닛타워, 그리고 또 물류센터, 그리고 기타 생산시설 등 많은 후보 자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거시경제 환경 및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자산이 무엇인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이천 SK 하이닉스 수처리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딜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SK 리츠가 동자산 편입 후보로 선정되기까지는 사실 다른 경쟁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 딜을 따내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지난 7월에 공시되었듯이 이 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사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이 SK 리츠 현재 기존 주주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전에 이제 팀장님 그리고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어쨌든 수처리 센터 자산은 인수하는데 1조 1200억 원이 들고요. 캡레이트 기준으로 약 7.3%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정가에 인수한 게 맞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주주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SK 그룹 계열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처리 센터가 적정 가격에 인수되는 게 맞는지 한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매입 가격은 적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되었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수처리 센터는 혹시나 일각에서 좀 일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개의 건물이 아니고요. 총 5개 동, 5개 건물을 모두 합쳐서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매입을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면적 규모로 44,000평 규모이고요. 각 건물이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규모일 뿐더러 한 개 층의 그 층고 높이가 약 13m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 정도의 대규모 자산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상 저희는 계열사 간 거래라서 매우 엄격한 기준의 공정거래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좀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친 엄격한 실사와 분석을 거친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매 대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시장실사, 물리실사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5대 실사를 모두 거쳐서 평가를 받은 결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심사와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지난 9월 초에 모두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뭐 자세한 설명, 부연 설명 해주셨는데요. 요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 특성상 KPEX라고 하죠. 자본적 투자 지출이 막대하다는 걸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금 SK 리츠의 수처리 센터 인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거액을 들여 인수한 자산이 빠르게 감가상각이 되는 건 아닌지 이걸 걱정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10년 후에 이 여전히 안전 가치가 좀 남아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일 신경을 써서 검토하고 분석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받은 감정평가 결과 저희 수처리 센터 5개 동의 내용 연수는 약 45년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충분한 잔존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5개 동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도 2016년 정도에 준공이 된 거고 5개 동 중에 2개 동은 심지어 작년 2022년에 신축된 자산이라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이 집약된 신축 자산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폐수 처리장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물을 다시 정화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최첨단 시설이고요. 원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 그리고 고품질의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인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잔존 가치는 현재 수준 이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듣다 보면 잔존 가치에 대해서는 향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SK 리츠가 그동안 걸은 행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SK 리츠가 광화문에 위치한 SK 그룹의 본사죠. 서린 빌딩, 그리고 종각에 위치한 종로타워, 그리고 분당에 위치한 하이닉스 본사 유타워까지도 그리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주유소 부지도 전국 무려 100개가 넘게, 총 정확하게 116개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오피스, 프라임 오피스, 알짜 오피스 부지에 더해서 주유소도 향후 뭔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이유로 보통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죠. 높은 이제 가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처리 센터 인수에 뭔가 SK 주주분들이 의구심을 표하시는 것도, 여기는 용도가 제한적이고 다른 용도로도 쓰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멀티플이 제한적인 거 아니냐, 멀티플이 제한적인 자산을 인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처리 센터 인수에 대해서 이 멀티플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금리 시대 리츠는 아마도 이런 공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2%대 차입을 하고 4%대 임대료를 내고 6%대 배당을 하는 상품. 저희 서린빌딩 등 SK 리츠의 보유 자산을 보면 공이 이 틀 안에 있는 자산들이죠. 최근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리파이낸싱 비용이 현재보다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배당 감소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저희 SK 리츠뿐만 아니라 모든 리츠 업계가 안고 있는 그 심각한 숙제인데요. 저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SK 리츠를 운영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배당 감소를 그냥 감수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2000 SK 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처리 센터의 높은 캡레이트는 SK 리츠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배당 감소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라는 점은 궁극적으로 엑시트 밸류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치 위주의 포트폴리오, 너무 좋은 얘기죠. 하지만 현재의 고금리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간단한 가정만으로도 이 주장은 많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약속드린 배당을 지키고 복합 리츠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방금 대표님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금리 시대에 배당 컷이 아닌 그래도 배당금을 우상향하는 배당금으로서 계속 지급을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캡레이트가 높은 자산 수처리 센터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SK 리츠는 유상증자를 어쨌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설명을 사실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내 주가는 언제 오르는 겁니까? 라고 질문 드릴 것 같습니다.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발행 주식수의 한 37% 정도 되는 거를 주주배중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번 유상증자 하고 나면은 부채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화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 조달 금리가 3.4%에서 3.2%로 낮아져서
배당 드릴 수 있는 여력도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특히나 주가 하락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리츠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좀 리츠 시장의 유동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SK 리츠는 시총이 약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총 1조 정도 되는 기업의 하루 거래량이 주식수로 120만 주, 거래 대금 규모로 5에서 1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한국 리츠 시장의 투자자 풀이 굉장히 얇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 기존 주주분들의 유증 참여 재원이 많이 좀 제약이 돼서 리츠가 대부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 현재 저희 사업 계획에 비춰봤을 때 유증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현금 흐름 개선이 분명 입증돼서 주주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게 되면 분명 순자산 가치 수준으로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는 시기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매수 타임이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제 리츠라고 하면 혹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얼티 인컴이라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상업 리테일 리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따박따박 월 배당을 주는, 그리고 여태까지 배당 컷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수십 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다는 점을 되게 강하게 신뢰하면서 사실 리얼티 인컴 주가도 최근에 이제 50불대 중반으로 좀 많이 고점 대비 조정받은 상태이고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고민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리츠 시장은 투자자 풀이 얇고 투자금도 많이 좀 돌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향후 한국의 리츠 시장 그리고 SK 리츠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추가 유상증자가 또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니면 유상증자 없이도 뭔가 좀 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반론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츠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함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계속 필요한지를 먼저 일반론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츠는 법에 따라서 관련된 이익을 모두 배당해야 된다는 거는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일반 기업에서는 이익이 나면 이걸 적립을 해서 추가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츠는 이익잉여금을 적립할 수 없고 모두 배당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추가 차입을 받아서 조달을 따로 해야만 합니다. 근데 추가 차입을 하게 되면 LTV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버리는 악순환에 빠져버릴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리츠는 성장하려면 유상증자를 기본 옵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증이 결국 기본 옵션이다. 리츠인 이상, 그리고 리츠가 배당 가는 이익의 90%를 어쨌든 배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도 회사가 계속 새로운 부동산 자산을 인수하면서 커야 되는데 결국 뭐 대출로만 하다 보면 신용등급도 내려가고 비용 구조, 이자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주에게도 결국 이제 유증을 이제 요구하게 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한국 리츠뿐만이 아니라 해외 리츠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상증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념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SK 주주분들, SK 리츠 주주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어쨌든 수처리 센터를 인수하시면서 이와 맞물려서 유상증자도 발표를 하셨는데 향후 추가 유상증자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 이후에 추가 유상증자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가격 급등락 및 주주분들의 피로도 증가는 궁극적으로 SK 리츠의 장기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 리츠의 향후 계획을 그럼 자산별로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주유소의 경우 근본 2개 주유소 매각으로 차익 128억 원을 주주분들에게 특별 배당으로 전액 돌려드리는 계획을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효율 주유소 매각, 그리고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으로 개발 등을 통한 밸류업 플랜 실행으로 주주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로타워의 경우에도 현재 임차료 조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곧 좋은 소식으로 주주분들에게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리테일 매장 개선 등을 통해 종로타워는 명실상부한 SK그룹의 사옥으로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리츠는 국내 최고 신용 등급의 프리미엄 리츠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츠로서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SK리츠 신도철 대표님 그리고 이상윤 팀장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특별 방송으로 기획해봤습니다. SK리츠 주주분들 고민 많이 되실 거고 SK리츠에 대해서 새로 또 투자처로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SK리츠 뭐 특별 배당 내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댓글 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이상윤 팀장님 그리고 신도철 대표님께 언제든 드리면서 불러주십시오. 예, 언제든 이런 IR을 위한 좀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언트TV의 양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